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최한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AI 공포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 5,500선에서 약보합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파란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100선 초반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는 인공지능 발달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들이 급락하는 AI 공포,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원자재, 가상자산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자산 전반에 걸친 디레버리징, 즉 차입 축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AI주 급락 여파, 1월 미 CPI 경계 심리, 또 다음 주에 있는 국내 장기 연휴를 앞둔 현금 마련 수요 등으로 우리 장에서 어떤 흐름이 생겼는지 오늘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매도세가 재점화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낙폭이 가장 컸고 금융주, 부동산,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마이너스 1.32%, S&P 500 마이너스 1.58%, 나스닥 마이너스 2.4%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시장을 누른 핵심 키워드는 AI의 산업 교란 우려였는데요. AI가 기존 산업 구조를 빠르게 흔들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불안 심리가 번졌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CBRE 등 부동산 관련 종목도 부담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밤 발표되는 CPI를 앞둔 포지션 축소입니다. 시장이 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선제적으로 익스포저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4.10%대, 2년물은 3.47% 수준으로 내려오며 성장주 방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확실성 회피 신호로 읽혔고요. 원자재 쪽에서는 금은 등 기금속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현금 선호가 감지됐습니다. 종목 흐름을 보면 오늘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기술주 하락 주도 종목으로는 시스코가 마이너스 11%대, 애플이 마이너스 5%대로 낙폭이 컸고 빅테크 전반도 대체로 붉은색이 짙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보시면 오늘 히트맵은 한마디로 빨간불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크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먼저 테크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애플입니다. 단일 종목 충격이 아니라 대형 기술주 전반의 동반 약세로 확장됐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는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약세 흐름을 보이며 기술주 전반의 매도 압력을 키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구글, 메타 등 주요 종목이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금융, 부동산주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띄게 밀렸고 부동산 서비스, 상업용 부동산 관련으로 엮이는 CBRE도 약세로 연결되면서 AI 산업 교란 우려가 기존 업종 수익 모델 재평가라는 프레임이 시장에 퍼진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띄게 밀렸고 부동산 서비스, 상업용 부동산 관련으로 엮이는 CBRE도 약세로 연결되면서 시장 전반에 수익 모델 재평가라는 프레임이 퍼진 모습입니다. 반면 완전히 다 같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히트맵에서 초록색이 살아있는 구간은 주로 방어 성격입니다. 소비 방어 섹터의 월마트, 코스트코가 강했고 헬스케어에서는 일라이 릴리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성장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방어주로 일부 이동했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 축소가 더 강했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AI가 더 이상 기술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산업으로 본격 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우디 아람코가 산업용 AI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양사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 정제, 물류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람코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와 설비 운영 경험을 보유한 만큼 이번 협력은 AI의 실전 적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는 국면에서도 실제 수익과 연결되는 산업 AI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재점화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AI 기대가 컸던 종목일수록 조정폭이 컸습니다. 시장에서는 AI가 기존 산업을 빠르게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를 넘어 금융, 부동산 관련주까지 불안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대부분 섹터가 붉은색을 띠며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매도세의 배경에는 오늘 밤 발표된 미국 CPI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발표된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만약 물가 둔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은 AI 기대와 물가 불확실성 사이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몸을 낮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입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3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38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요. 이는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쿼이아 캐피탈, 라이트스피드 등 글로벌 빅테크와 주요 벤처 캐피탈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트로픽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입니다. 미국 기업 5곳 중 한 곳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엔트로픽 유료 고객의 약 79%가 동시에 오픈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시장 내 완전한 대체보다는 병행 사용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 뉴스 두 번째는 맥도날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맥도날드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은 맥도날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0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내 통일 점포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제품 라인업 혁신을 통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70억 1천 달러, EPS는 3.12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맥도날드에 대해 비중 유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3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가성비 공세 전략이 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지만 EPS와 잉여 현금 흐름의 추가적인 급격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엔트로픽은 AI 시장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맥도날드는 안정적인 실적 속에 눈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증시 상황과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하루였는데요. AI가 기존 사업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계감과 금융 상업용 부동산의 불안 심리가 번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소비 방어 섹터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방어해주고 헬스케어 섹터까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정보일지 빈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이슈입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 바로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6년 요즘의 주식시장은 AI 회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심심찮게 듣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부터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현재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듯 AI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요가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오르는 대호황 주기를 뜻합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중심에는 전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기를 나르고 관리하는 전력망 그 자체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낡은 변압기와 전선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려면 시대의 변화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AI와 탄소 중립 시대의 시작입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는 수만 대의 컴퓨터들이 모여 AI를 학습시키는 공간입니다. 컴퓨터들은 AI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아주 뜨거워지게 되고 컴퓨터를 식혀주기 위해 에어컨이나 찬물과 같은 장치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력이 사용됩니다. AI가 쓰이는 곳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는 AI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한편 인류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되었는데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들 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따라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바다, 오지와 같은 먼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압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력망이 설치된 지 4, 50년이 넘으면서 전력망 자체의 교체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결국 전 세계가 초고압 전선과 변압기 같은 장비들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로 인해 고공행진 중인 핵심 재료와 장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 구리입니다. 구리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데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광산에서 캐내는 양은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풍산, 그리고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 등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망의 핵심 장비, 변압기와 전선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나 도시로 보낼 때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와 실어 나르는 전선 장치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변압기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전선 대장주는 LS 에코에너지와 대한전선이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들은 열을 받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장비도 중요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는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는 냉각 솔루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너지 대호황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AI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인류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열쇠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AI라는 새로운 도구와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만난 지금 에너지 인프라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읽고 천천히 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AI 확산과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전력망과 변압기, 전선 같은 인프라 전반을 교체하고 확장하는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통해 단순히 AI 열풍을 넘어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전력, 인프라의 큰 흐름까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AI용 6세대 초고속 메모리인 HBM4를 양산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가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대역폭이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발 초기부터 국제 표준보다 높은 성능을 목표로 최첨단 공정과 설계 개선을 적용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됐던 출하 일정도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앞당기며 시장 대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생산 능력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주요 백화점 3사의 1월 외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외국인 매출이 9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명동 본점과 강남점을 포함한 주요 점포에서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모두 외국인 수요가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한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백화점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당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되며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 300억 원으로 향상되고 반기 완전 자본 잠식과 공시벌점 등 부실 요건도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100에서 220개사에 달할 전망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부실 기업을 더 빠르고 엄정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기업 실적과 산업 흐름, 그리고 제도 변화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기준 강화처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향후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용 시점과 세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에 있는 팝업 스토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옆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오늘 한국 전통식품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만큼 다양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팝업 스토어 현장 같이 살펴보시죠. 일본 도쿄 신주쿠의 중심 게이오 백화점에서 한국 전통식품만을 모은 특별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매운맛 중심의 K푸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효와 숙성, 그리고 전통 제조법의 깊이를 전한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치와 장류, 전통 음료와 한과까지 한국의 정통 K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맛과 제조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식문화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식품의 진정한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행사에는 여러 가지 전통식품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성심푸드는 식혜와 수정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본 소비자에게 부드러운 단맛을 선보였고, 옹구집 식품은 전통 장류와 글로벌 소스를 함께 소개하며 발효식품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아리울현푸드는 저염김치와 외국인을 위한 김치 키트를, 성진식품은 세련된 패키지의 한과를, 속 깊은 이정희는 과립형 청국장으로 발효식품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매운맛 중심의 한식 소비에서 벗어나 건강함과 깊이를 중시하는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京王百貨店はこのような韓国の経営ブランドの爆発的な成長ぶりをデパートの革新的な新しい競争力と見ています。これに伴い私ども京王百貨店は韓国系ブランドのブランド信頼度を極大化し、新しい顧客価値を作り出すプレミアム韓国感を百貨店内に必ず誘致することを最優先戦略要素として認識しています。 행사를 운영한 일본 노아의 공병준 대표는 전통식품의 제조 과정과 발효의 깊이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했다며, 이번 경험이 한국 전통식품의 해외 확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깊은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국 전통식품, 그 진가가 해외에서도 점점 더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맛이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을 알고 싶어서 해오던 결과 게이오 백화점에서 저희 제품 1000세트를 이번에 사입해주는 그런 쾌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게이오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았다.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그 일본에서의 저희 옹구집 그 시장성은 정말로 감동적일 정도로 참 감사함으로 저한테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도쿄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에서 열렸던 전통식품 팝업 행사는 정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주말을 껴서 진행된 만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 K푸드를 알게 된다면 나중에 될 때까지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지 않을지, 그렇게 K 전통푸드가 결국에는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이 모여서 진행된 이번 행사,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감이 든 만큼 저도 이곳에서 우리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2월 1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5,58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살짝 하락 출발한 뒤 상승 전환했고, 다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 대비 0.28 내린 5,507선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7천억 원, 800억 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9,700억 원을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77 내린 1,10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은 6,200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40억, 3,390억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세계 최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출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가 장중 18만 4,4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8만 전자를 기록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또한 장중 90만 원을 넘었으나 장 후반부 다소 주춤하며 88만 원 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도 업종 전반의 약세 흐름을 타 오늘 3.66%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천담제약과 케어젠이 각각 2.69%, 3.51% 오른 반면 알테오젠은 2% 하락,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3.28%, 5.27% 하락하며 다소 큰 낙폭을 보여주며 장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상황.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1%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부담을 키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8만 전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90만 닉스를 기록했으나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SK 이터닉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SK 이터닉스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매각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특징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SK 이터닉스는 전일 대비 25% 급등하며 강한 투자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은 SK 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 이터닉스의 지분 31%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KKR을 선정했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KKR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활발한 M&A를 수행해온 사모펀드로 이번 거래는 SK그룹이 재무구조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ESS 등의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K 이터닉스는 2008년 SK D&D 사업부에서 출발해 ESS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기반 운영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및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은 단순 수익 모멘텀 이상의 구조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23,100원으로 거래 시작해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3만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알아봤습니다. SK 이터닉스 KKR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지분 매각 이슈가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켰습니다. 단순 지분 매각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 기대가 반영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실제 거래 조건과 향후 전략 구체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18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 18만 4천 원까지 터치했는데요. 네, 반도체 수요 증가에 1월 수출입 물가가 7개월째 상승했다는 소식이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145.88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제품 등의 공산품 오름세에 힘입어 전월보다 4% 올랐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는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운송 장비 등의 증가에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 수요가 지속하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수출 물량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전날 발표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총 1,535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보유 보통주 1,232만여 주 가운데 932만 주를 소각하고 제1우선주 485만 주,
제2우선주 118만 주도 함께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녀 보통주 약 300만 주는 임직원 성과급과 우리 사주제도 운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주가치 재고 기대를 키우며 투자 심리를 빠르게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44,000원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44,5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후 변동성을 보이다가 2% 하락한 41,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록 하락했지만 오늘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라는 명확한 재료가 부각되며 대신증권이 시장에서 강한 특징주 흐름을 보여준 하루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이 부각되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주 가치 재고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인데요. 다만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하이브가 BTS 관련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3%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BTS 관련 글로벌 콘텐츠 출시 및 확장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하이브는 신곡 발표 일정 및 글로벌 투어 계획이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및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팬덤 기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하반기 콘텐츠 매출 성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추진 중인 신사업, 메타버스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관련 모멘텀도 성장 기대를 더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단기 이벤트를 넘어 중장기 실적 개선 구간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37만 8,500원으로 거래 시작해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40만 5,5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하이브는 BTS 관련 글로벌 콘텐츠 확장 기대감과 신사업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단기 이벤트성 이슈를 넘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한 미국 투자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 기대감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6만 1,4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는데요. 시가총액은 35조 원을 넘으면서 삼성전자 우를 제외한 코스피 21위입니다. 주가 급등의 1차 동력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4분기 지배주주 순수익은 5,77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50.8% 웃돌았습니다. 기업금융과 해외 투자 부문 실적 개선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와 스페이스X 관련 투자 자산 가치 재평가 기대가 더해졌습니다. 비상장 글로벌 혁신 기업 투자 가치가 부각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다시 조명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라이벌 한국투자증권이 핵심 계열사인 한국금융지주 시총은 이날 14조 4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까지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글로벌 풍력타워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세계 주요 풍력 터빈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과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맞물리며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 2년간은 금리 상승과 원가 부담, 프로젝트 지연 등의 영향으로 풍력 산업 전반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형화, 고출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구조물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흐름 속에서 CS윈드는 글로벌 풍력 타워 공급 기업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풍력 발전기의 기둥 역할을 하는 풍력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풍력 타워는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물로 최근에는 터빈 대형화에 맞춰 타워 역시 초대형화되는 추세인데요. CS윈드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 등 주요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 기반은 운송 비용 절감과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글로벌 주요 터빈 제조사들과 장기 공급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역시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최근 풍력 산업의 중심은 육상에서 해상 풍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은 설치 환경이 까다롭고 구조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CS윈드는 해상 풍력용 대형 타워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품과 하부 구조물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IRA에 따른 세제 혜택과 현지 생산 요구가 맞물리며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CS윈드의 미국 생산 거점이 중장기적으로 수혜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풍력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를 갖고 있어 실적이 분기별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프로젝트 일정 지연 여부 등도 실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흐름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CS윈드 역시 수주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단기 이벤트보다는 글로벌 풍력 발주 재개 흐름과 해상 풍력 투자 확대 여부에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 산업은 금리와 정책 환경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는 중장기 수요 기반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CS윈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해상 풍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CS윈드를 단기 실적 기업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투자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산업 대표 종목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발주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면 CS윈드의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흐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풍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CS윈드는 글로벌 생산 거점과 주요 터빈 제조사와의 공급 관계를 기반으로 해상 풍력 확대 수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흐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성장 가속을 국면에 진입한 기업 셀트리온의 투자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다품목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국내 대표 바이오 제약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기존 제품을 넘어 옴니클로와 스토브클로 같은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면서 기대주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으로 단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약 1조 3,342억 원, 영업이익은 4,75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35.6%로 분기 단위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2025년 영업이익률은 28.1%, 2026년에는 3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셀트리온의 수익성 회복 흐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구조적 성장에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론은 유럽 시장에서 포스트 무버로 진출하며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처럼 셀트리온은 이제 소수의 기존 제품이 아니라 여러 신규 품목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다품목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유통 경쟁력입니다. 스토브클로와 오셈벨트는 미국 CVS 케어마크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출시 후 빠르게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 출시됐다는 의미를 넘어 실제 처방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유통 채널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 번째는 고마진 구조입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익 레버리지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목표 주가 상향의 배경입니다. 증권사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 개선 때문이라기보다는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 시점이 2026년으로 이동을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셀트리온이 과거의 바이오 기대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기대를 이야기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신규 바이오시밀러로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 단계가 올라섰습니다. 2026년은 성장을 기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점이 이번 투자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 확대 과정에서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련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기대감에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기반으로 실적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품목 확대와 수익성 개선 지속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하락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부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한줄평은요. 지수는 쉬었지만 수급은 버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 변수로 지수 상단은 막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방어적 매수 덕분에 하방은 제한되며 관망과 선택이 공존한 장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쉬었지만 버텨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최한솔 아나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은 달리던 지수가 브레이크를 잠시 밟았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 또한 명절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다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엑셀을 밟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연휴 전 숨을 고른 하루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개인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잠시 시장 걱정은 내려두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란불로 마무리한 하루였지만 연휴 이후에는 조금 더 밝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휴 이후 다시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